화상병에 대해서 간단히 미리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화상병이 뭡니까? 화상병. 다른 거 아닙니다. 불화자, 상자. 신축 끝이 불이 탄 것처럼 검게 변해가지고 축 들어지는 거. 이런 증상이 화상병이라는데. 그런데 화상병이 걸리면 정부에서 전액 약재 공급도 다 해주고 화상병 걸린 나무 폐원시키면은 보상도 다 해주잖아요. 그죠? 왜? 국가검역병해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해충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병해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놈이 보면 주로 새순에 사과, 배 이런 기주식물의 새순이 가해하고 잎, 줄기, 가지 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구부러지면서 흑색으로 변해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이고 꼭 동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은 가장 살기가 좋은 온도 조건이 28도 전후예요. 20도에서 30도 사이, 즉 우리나라의 5, 6월달 날씨, 5월에서 6월달 요 시기에 비가 좀 작고 요는 온도적 조건이 되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발생이 하나도 안 돼요. 여기 자두농사 지으신 분, 자두농사 계시죠? 세균성 발생됐습니까? 세균성 구멍병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도 작년에, 재작년에는 많았었는데, 그죠? 재작년에는 엄청 심했잖아요. 바로 5, 5월달 날씨예요. 4, 5월달에 비가 잦으면 이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세균성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거의 비가 안 왔어요. 세균성 구멍 발생 거의 안 했어요. 발생을 해도 전년도에 발생해가지고 조금 발생했었어요.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발생했다가 올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발생했다가 그거는 4, 5월 달에 굉장히 가물하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는 예측 못 합니다. 올해 만약에 4, 5월 달에 비가 오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복숭아, 자두, 세균성 구멍병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균성이에요. 요놈은 겨울철에 줄기 속에 궤양이라고 하면은 상처 조직입니다. 그 속에서 월동을 한다. 온도가 한 18도씨 되면은 여기에 활성화가 돼가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감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개화 전후에 약을 쳐야 되느냐? 화상병 약. 개화 전후에 꽃이 필 때, 이때 가장 활발하게 이놈이 감염이 되고, 이놈이 누가 감염을 시키느냐? 대부분 매개곤충, 벌레, 그죠? 침을 찌르는 흡즙충, 이런 놈들이 감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이렇게 검게 이렇게 하면서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처럼 물에 데친 것처럼 되었다가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요거는 좀 틀리죠, 그죠? 요거는 복숭아 순나방이잖아요, 요게. 겨울 조직은 불안병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겨울 조직은. 요 보면 어덜토란 돌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조직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엽소 현상이에요. 엽소 현상은 연맥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고, 화상병은 이 연맥이 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주식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 기주식물이 이런 식물입니다. 산사, 모과, 사과, 꽃사과, 이는 배나무. 그런데 복숭아, 자두도 쉽게 감염되는 작물은 아니어도 기주식물이 맞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그 주위에 복숭아나 자두도 있으면은 복숭아, 자두도 같이 폐원을 해야 되는 기주식물입니다. 이런 건 팥배나무, 다음에 산사나무, 모과나무. 감염이 되면은 실천 사항이 무조건 감염 부위, 겨울에 감염 부위를 여기 위에 감염되면은 위에서부터 40 내지 70cm에서 잘라야 되고, 원둥치에서 감염되면 바로 밑에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화 전후 약제 방제. 총
우리 경북은 4번의 방제를 해야 됩니다. 개화 전, 개화 중 2번, 개화 이후 생육기에 1번 이렇게 약을 쳐야 됩니다. 보로대긴 동제를 치거나 아니면은 마이신계열을 2번을 쳐야 됩니다. 법적 방제는 총 3번, 그래서 플러스 알파 1번 해가 총 4번. 뭐 전정 가위를 소독해야 된다니, 작업복을 소독해야 된다니 참 어려워요. 이게 전정 가위를 90초 동안 침질을 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래 하겠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무 과수원에서 이동도 하지 마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 전정하셔야 되나요? 나무집에 전정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런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르는 같은 경우 여기 감염되었으면 안쪽에 40에서 70cm 안쪽에, 그죠? 만약에 나무 주간부에 했으면 그 한 밑에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 치는 것은 발화기, 개화 전에, 그 다음에 만개기, 그 다음에 완전 만발기에서 낙화기에 1번, 그리고 일반 생육기 5월 내지 6월 사이에 1번. 이렇게 방지를 총 4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셔요. 정상적인 약제 방제도 해주셔야 되고, 화상병 약도 치셔야 되고, 총총총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방제할 텀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방제를 안 하시고 만약에 화상병이 발생하면 여러분 나무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를 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가위도 아니면 전정톱도 이렇게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 증상이 나오면은 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센터에서는 그걸 시료 채취를 합니다. 시료 채취를 해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보냅니다. 확진이 돼가지고 방제 명령서가 떨어지면은 매몰 10일 내에 매몰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몰 처분을 하실 때 여러분은 나무의 수령, 열매 수 이런 것을 같이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상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상병이 걸려가지고 매몰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은 귀주식물은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채소작물은 재배가 가능합니다. 발생지역과원은 이미 발생된 그는 안동 같은 경우, 영주 같은 경우에는 발생 주의를 따라서 폐원이나 부분 제거를 하고, 그런데 발생 지역에 5% 이상 재발했다. 그러면 또 전면 폐원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발생 지역, 여러분 같은 지역에 만약에 화상병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폐원입니다.